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에 못지않게 저는 이제 LG전자도 계속 이제 볼만한 상황이다. 그리고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아졌고, 뭐 실적 발표가 좋아졌으니까 올라간다 이 논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포인트들을 추가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올랐던 거는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 가전제품 쪽에서의 수출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실적이 더 나빠질 건 없고, 거기에 이제 이 VS 사업부도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그런 보고서들이 좀 나왔죠. 그런데 주가가 이제 흘러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흘러내린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멕시코 공장에서 이 LG 마그나 멕시코 공장이 이제 가동이 초일기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주요 고객사가 GM인데, 아시다시피 이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서, 야, 이거 GM, 포드 뭐 다 파업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LG 마그나의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까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10월 10일 날짜에 로이터에서 나온 걸 보게 되니까, GM이 이 전미 자동차 노조랑 어떤 노사 협상에서 뭐 중요한 돌파구를 확보했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업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GM의 어떤 리스크가 경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가 빠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GM의 어떤 리스크가 있었던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가전이랑 전장 이 두 가지가 좋았던 건데, 가전이 이제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계속 미국에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30년 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 주택 경기가 과연 좋아지겠느냐 이런 리스크가 계속 있었고, 주택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가전 제품이 팔릴 리가 없어 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다행인 게 뭐 중동의 어떤 전쟁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연준 위원의 어떤 발언도 있긴 하지만, 일단 장기 채권 금리가 좀 피크아웃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기지 금리 30년물도 결국 점진적으로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30년 모기지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주택 경기에 크게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가전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 10월 달에 10일치의 수출 데이터가 10월 11일에 발표가 되었고, 이걸 이제 수출입 무역 통계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일단 2022년도 10월 달에 가전제품의 수출 데이터가 142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엑셀로 다운받아 봤는데, 지금 일단 그 2023년 10월 달은 영업일수가 4영업일밖에 안 됩니다. 쉬는 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단 당연히 YY로는 좋은 상황이고, MOM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MOM으로 보게 되면 일평균으로 이제 환산을 해서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일평균 수출 데이터가 지난달 10일치 수출 데이터 발표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이거를 마지막으로 잡고 한 15% 정도 지금 전월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일평균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전이 지금 4분기도 전분기 대비해서 3분기 대비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4분기의 어떤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그렇게 컨센서스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전히 가전 시장에서의 그 숫자가 4분기 때는 안 나오겠지, 이런 이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수출 데이터, 가전제품의 잠정 수출 데이터 10월 달에 10일치임에도 불구하지만 YOY랑 MOM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VS 사업부와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멕시코 공장이 지금 가동을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이제 Q가 더 VS 사업부의 매출이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마 이 보통 4분기가 어닝 쇼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에 컨센서스를 그렇게 안 올린 것 같다. 다만 이제 2024년도에 컨센서스는 좀 돌아서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게 되니까 키움의 이제 센터장님은 이제 컨센서스를 완연하게 이제 올렸고 하이 투자도 이제 올려놨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컨센서스가 올라가고 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주가가 정말 이제 못 올라 있는데, 이 주가가 이제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비슷한 기업과 비슷한 피어 그룹과 뭐 같은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 대비해서 덜 올랐다면, 이제 이 회사가 가전이랑 VS 사업부에 리스크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완화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방의 어떤 유사한 기업 대비해서 괴리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LG전자의 그 상호관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 NXPI예요. NXPI랑 LG전자의 뭐 11일 관련된 11일에 있던 주가, 지금 현재 뭐 대충 거래되고 있는 주가를 제가 넣어봤는데 이 극단값으로 지금 못 올라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LG전자는 해성 DS랑도 상호관계가 한 0.7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LG전자가 해성 DS 대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중간까지도 지금 못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는 충분히 상대적으로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면 VS 사업부도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전제품의 수출도 좋아지고 있지 않냐. 특히 10월달도 9월달 비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장이랑 가전이거든요. 근데 가전 지금 수출도 좋아지고 있고, 전장에서 GM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멕시코 공장 가동은 잘 올라갈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괜찮은 흐름을 계속 보일 것이고, 계절적으로도 항상 그 연말에 사서 한 2분기 실적쯤 어느 정도 집계되는 수준에 한 6월쯤에 팔면은 항상 좋았던 어떤 이 계절적인 패턴이 이번에도 발생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관건은 GM이 이 파업과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낮아지느냐, 그 다음에 관세청에서 이제 나오는 가전 쪽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아지느냐,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서 미국의 그 주택 경기가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면 LG전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파업도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는 것 같고, 모기지 금리도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10년물 채권 금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11월 달에 가전의 어떤 수출 데이터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수출 데이터는 계속 긍정적으로 가전제품 쪽에서도 올라오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